번화한 거리 한 구석,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곳에서 노란 가로등 불빛과 도시의 먼지가 뒤섞인 가운데 마이라는 이름의 여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더럽고 그녀는 찢어진 종이 상자 옆에 움츠려 있었다. 차가운 날씨와 거리에서의 냉혹한 삶으로 거칠어진 작은 손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밀 때마다 희미한 희망의 빛을 담고 있었지만 대부분 차가운 시선이나 경멸의 눈초리만을 받았다. 제발 빵 하나 살 돈만 주세요. 마이는 숨죽여 말했다. 하루 종일 구걸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반짝이는 구두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마이를 마치 길거리 풍경의 일부처럼 무시하며 지나갔다. 마이의 배고픔과 갈증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웠다. 배고픔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 고통이 더욱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배고픔과 피로가 합쳐져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멀리서 식사의 냄새가 풍겨오며 마이의 주의를 끌었고 본능적으로 배가 움켜잡혔다. 그녀는 그 냄새를 따라 한 대형 레스토랑 뒤쪽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거기서 자주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버리는 게 정말 불공평해. 마이는 주방 창문을 통해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마이는 발끝을 살짝 들며 소리나지 않게 큰 쓰레기통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레스토랑 주방에서 나오는 빛 덕분에 그녀는 상하지 않은 빵과 아직 남아있는 음식을 볼 수 있었다. 마이는 서둘러 먹을 수 있는 빵 하나를 집어다 찢어진 옷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나 그때 마이의 눈길이 주방 창문에 멈췄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안쪽에서 흰 유니폼을 입은 요리사들이 지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이의 시선을 끈 것은 그들보다도 한 여인이었다.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주방 한가운데 서 있던 그 여성은 주변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 레이스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작은 유리병을 능숙하게 들고 있었다. 마이는 유리병에 담긴 짙은 색의 끈적끈적한 액체가 빛을 발하며 무언가 매우 위험한 것을 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지? 마이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여자가 그 액체를 음식을 장식된 접시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했다. 마이는 숨을 멈추고 창문틀을 움켜잡았다. 설마 독을 넣는 거야? 마이는 충격에 빠졌다. 그 후 그 접시의 음식은 레스토랑의 손님에게 서빙되었다. 마이는 마음속에 공포가 치솟았다. 그녀는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한 거지렁이 아이의 말을 믿겠는가? 창문에 비친 더럽고 누더기를 입은 자신을 보며 마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죽게 놔둘 순 없어. 떨리는 다리를 이끌며 마이는 그 숨겨진 구석을 빠져나가 레스토랑의 정문을 향해 달렸다. 가슴 속에서 갈망과 결단이 타오르며 마이는 비록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갔다. 레스토랑의 반짝이는 유리문 앞에 멈춘 마이는 헐떡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안쪽에서 나오는 따스한 황금빛 불빛이 그녀의 더럽고 낡은 옷차림을 반영하며 지나가는 손님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과 놀라운 표정이 그를 따라왔다. 너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정장에 깔끔한 옷을 입은 키 큰 경비원이 그녀 앞을 막아섰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제발, 저기요, 안에 들어가야 해요. 마이가 애원했다. 누군가 위험에 처했어요. 그 접시에 독이 들어갔어요.
경비원은 마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찡그렸다. 장난치지 말고 가. 이곳은 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저는 거짓말 안 해요. 마이가 울먹이며 외쳤다. 그녀는 경비원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작은 힘으로는 그를 움직일 수 없었다. 주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마이의 애원에 묻혔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비웃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대담하네. 저런 거지 아이가 어떻게 여기 들어오겠어? 그러나 마이는 그들의 비웃음을 신경 쓰지 않았다. 유리창을 통해 그녀는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중년의 남자, 민 씨를 발견했다. 그는 그 접시를 앞에 두고 있었다. 안 먹어. 그거 먹지 마세요. 그 접시에는 독이 들어갔어요. 마이는 소리쳤다. 그녀의 외침은 레스토랑의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몇몇은 웃으며 거지 아이의 장난으로 생각했다. 민 씨는 멈췄고 그의 손에 있던 포크가 공중에서 멈췄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마이가 경비원에게 맡기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아이를 끌어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가 뒤돌아보니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민 씨의 아내 리엔이었다. 그녀는 얼굴색을 바꾸었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다. 저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경비원은 마이를 잡아 끌어내려 했지만 마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외쳤다. 그 여자가 독을 넣었어요. 그 여자예요. 직접적인 고발에 레스토랑은 일시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리에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이내 태연한 모습을 되찾았다. 말도 안 돼. 저 아이는 미쳤어.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민 씨의 눈빛은 리엔을 향해 있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리엔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동안 몰랐던 진실을 찾고 있는 듯했다. 먹지 마세요. 마이가 다시 소리쳤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저 거짓말 안 해요. 그 후 민 씨는 포크를 내려놓고 서빙 직원에게 물었다. 이 접시는 누가 준비한 거죠? 직원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이 접시는 트롱 주방장이 준비했지만 부인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리엔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냐? 당신이 한 일인가? 당신 미쳤어요? 이 아이 말을 믿지 마세요. 리엔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렸다. 그저 길거리 아이에 불과한데 그 애가 나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민 씨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마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너 여기 와라. 경비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마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마이는 떨리며도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여자가 작은 유리병에서 뭔가를 빼서 그 음식에 넣은 걸 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민 씨는 마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빛이 번쩍였다. 믿음, 경찰을 부르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며 반박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레스토랑은 혼란에 빠졌고 손님들은 속속 이야기를 나누며 기묘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곳을 주시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셔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서버는 빠르게 휴대전화를 꺼내었고 그때 리엔 씨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으며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인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린? 길거리의 한 아이가 한 말 때문에 나를 의심해. 리엔 씨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차가운 날카로움이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너 정말 그 말을 믿는 거야? 린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그의 눈은 앞에 놓인 음식 접시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마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고 가냘프고 떨리고 있었지만 눈에는 결단력이 엿보였습니다. 이번이 내가 나를 고민하게 만든 첫 번째가 아니야. 민 씨가 말하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감히 마주할 수 없었던 의심의 불빛이 비쳤습니다. 경찰이 모든 것을 밝혀줄 거야. 그 말을 듣고 리엔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민 씨에게 다가가서 얄팍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마이는 숨을 멈추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걸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2명의 경찰이 복장을 입고 들어왔고 그들의 눈은 식당의 화려한 장면을 훑은 뒤 떨고 있는 마이를 향해 멈췄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2 경찰 중 한 명이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 씨는 일어나서 테이블 위의 음식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 음식을 검사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독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웃기네, 리엔 씨가 외쳤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워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 말만 듣고 음식을 검사한다고요? 이건 정말 희극이군요. 하지만 경찰은 리엔 씨의 말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민 씨의 요청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 음식을 검사해 주세요. 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리엔 씨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가져가자 리엔 씨는 즉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마이를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의심스러워. 이 더러운 길거리 아이가 식당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고 있어.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뭐겠어? 거짓말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지? 경찰은 마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내가 말한 게 사실이야? 뭘 봤어? 마이는 목이 말라 삼키며 무겁게 다가오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민 씨의 눈빛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마이가 말하며 리엔 씨를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유리병을 꺼내서 그 검은 액체를 음식 접시 위에 부었어요. 거짓말, 리엔 씨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거짓말쟁이에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증거는 음식 검사 결과가 나올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민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게 그녀의 가방도 검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리엔 씨는 한 걸음 물러났지만 경찰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민 씨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가방을 검사해야 합니다. 경찰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리엔 씨는 물러섰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권한이 없어요. 이건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이건 생명과 관련된 조사입니다. 경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당 안이 숨죽인 채로 조용해진 순간 리엔 씨는 벽에 몰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초의 긴장이 흐른 후 그녀는 마지못해 가방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뒤져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고 그 안에는 검은색의 끈적끈적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식당 전체가 웅성거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리엔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여사님? 경찰이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엔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민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명백합니다. 나머지는 경찰이 처리할 것입니다. 리엔 씨는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다. 경찰은 즉시 그녀의 손목을 결박하고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그녀를 연행했다. 마이는 그곳에 서서 마음속에 가벼운 안도감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실이 승리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마이가 예상치 못한 것은 리엔 씨에 대한 더 끔찍한 비밀들과 그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음모들이 여전히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갑을 차고 식당에서 끌려나가는 동안 리엔 씨는 전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치명적인 증오가 번쩍였다.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군? 아니, 아직 멀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 리엔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팀과 함께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여러분은 그저 한 거지와 이름 없는 유리병의 말을 증거로 내세우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음식의 검체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리엔 씨는 시간이 그녀에게 필요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녀는 모든 관계를 이용해 상황을 역전시킬 계획을 세웠다. 한편 마이는 민 씨의 별장에서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식당에서의 사건 이후 민 씨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집으로 데려갔으며 리엔 씨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게 했다. 하지만 마이는 여전히 불안했다. 독살 음모를 밝혀냈지만 그녀는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 씨, 마이가 민 씨가 방에 들어올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민 씨와 저를 해칠까봐 걱정돼요. 민 씨는 그녀 옆에 앉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하지만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경찰에 우리가 둘 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알려두었어.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는 리엔 씨가 단순히 탐욕스러운 여자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리엔 씨는 미리 준비해 놓은 비밀 아파트에서 충실한 부하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 남자가 정장 차림으로 리엔 씨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놓았다. 여사님, 우리는 민 씨를 언론에 흠집내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가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스캔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리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
하지만 먼저 그 거지가 사라져야 한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는 요소야. 더 이상 그녀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루 저녁, 마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그녀는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희미한 빛 속에서 두 명의 그림자가 정원에서 몰래 움직이고 있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마이는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민 씨, 마이가 급히 거실로 내려가 민 씨에게 말했다. 누군가 정원에 몰래 들어왔어요. 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민 씨는 즉시 경호팀에 전화를 걸었다. 몇 분 내로 별장 주변이 손전등 불빛과 경호원들의 발소리로 밝혀졌다. 두 명의 침입자는 빠르게 발견되어 붙잡혔다. 경찰이 도착하여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들은 모두 리엔 씨의 충실한 부하들이었다. 이 사건은 민 씨에게 리엔 씨가 마이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더 확고히 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는 그녀의 복수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민 씨는 마이의 보호를 강화하고 경찰과 함께 리엔 씨의 음모를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음식 검사의 결과가 발표되었고 그 안에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으며 경찰은 리엔 씨를 수사할 충분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 법망을 피하려 했고 더 큰 반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저는 그냥 기다릴 수 없어요. 마이가 어느 날 민 씨에게 말했다. 저는 민 씨를 도와서 경찰이 더 많은 증거를 찾도록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민 씨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닌 결단력과 의지가 넘치는 마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약속해. 혼자서 행동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함께 그녀와 맞서 싸울 거야. 마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 리엔 씨의 진짜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황혼이 내려앉을 때 미님 씨의 별장에는 인위적인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러나 마이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리엔 씨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잡힌 부하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더 큰 음모가 여전히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확신했다. 미님 씨가 변호사와 경찰로 바쁠 때 마이는 자신만의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만약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경찰이 그녀를 더 빨리 기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러나 그 뜻은 위험한 지역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 날 밤, 별장에서 모든 이들이 잠든 사이, 마이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경계 철조망을 조심스럽게 지나며 순찰대의 손전등 빛을 피했다. 예리한 기억력으로 그녀는 경비원들이 나눈 대화에서 우연히 들었던 리엔 씨의 아파트 주소를 따라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를 스쳤지만 마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급 아파트 건물 앞에 도달했다. 위층 창문에서 내려오는 따스한 노란 불빛을 보고 여기가 분명 그곳일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거리에서의 삶을 통해 익힌 민첩함으로 마이는 아파트 건물의 부엌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다. 배달원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내부로 숨어들었다. 목표층에 도달했을 때 마이는 조용히 문을 열고 경비가 철저히 된 아파트 문에 다가갔다.
다행히도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거나 안쪽에서 누군가 그녀가 침입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마이는 고양이처럼 가볍게 한 걸음씩 내딛었다. 거실의 불빛이 아파트를 비추었고 그곳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분위기였다. 마이는 모든 서랍을 뒤지며 모든 서류 더미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몇 분 후 마이는 소파 아래에 숨겨진 가죽 서류 가방을 발견했다. 그것을 열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 안에는 중요한 문서들, 의심스러운 은행 거래 내역, 고용된 부하들의 명단, 그리고 미님 씨의 유언을 바꾸려는 상세한 계획이 있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마이는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문서들을 주머니에 넣자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너가 올 줄 알았어. 마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리엔 씨가 그녀 앞에 서 있었고 그 얼굴은 위협적인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뒤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가 있었다. 게임은 끝났어. 거지 소녀, 리엔 씨가 비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애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마이는 뒤로 물러섰고 눈길은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벽에 몰리고 말았다. 2 남자는 다가오며 그들의 눈빛은 사냥감처럼 차가웠다. 멍청한 짓 하지 마. 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 저는 당신의 문서를 가져왔어요. 만약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미님 씨가 알게 될 거예요. 리엔 씨는 크게 웃었다. 내가 미리 준비 안 했을 것 같아? 너는 사라지고 아무도 널 찾지 못할 거야. 그 순간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면서 경찰의 불은 제복이 아파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리엔 씨는 순간 멈칫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 남자는 도망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즉시 제압당했다. 마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미님 씨가 들어와 걱정 어린 눈빛을 보였지만 자랑스러움도 함께 빛났다. 난 내가 뭔가 위험한 일을 할 줄 알았어. 그래서 경찰에게 지켜보게 했어. 잘했어, 마이. 리엔 씨는 수갑을 채우며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어. 나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새벽이 밝고 마이는 미님 씨가 건넨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손에 들고 별장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이 일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누구보다 용감했어, 마이. 민 할아버지가 말하며 그녀 옆에 앉았다. 내 덕분에 모든 게 밝혀졌어. 리엔 아줌마의 아파트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그녀를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해. 묵살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 행위도 포함되지. 그리고 마이, 그날의 거리의 거지 소녀가 이제는 민 할아버지의 눈에 영웅이자 역경을 이겨낸 상징이 되었어. 하지만 마이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여기서 끝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엔 아줌마가 체포된 후 몇 날이 지나면서 마이와 민 할아버지의 삶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리엔 아줌마의 악랄한 음모는 세상에 퍼졌다. 신문은 그녀의 모든 범죄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민 할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던 일부터 불법 거래를 숨기고 사회적 소란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한 일까지.
한때 그녀를 존경하던 사람들은 이제 분노를 금치 못했다. 리에는 여러 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명예와 권력을 모두 잃었다. 거리의 거지 소녀였던 마이는 이제 민 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가족처럼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 화려한 별장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이는 여전히 길거리에서의 자신, 마르고 지저분하고 사회에서 잊혀진 모습을 떠올렸다. 어느 날 오후, 별장 앞 테라스에 앉아있던 마이가 입을 열었다. 민 아저씨, 저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다른 아이들, 저처럼 아직도 거리에서 떠도는 아이들을 도와야 해요. 민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깊은 공감을 담은 눈빛을 보냈다. 알겠어.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 후 몇 달 동안 민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마이는 노숙 아동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센터를 설립했고 그곳에서는 노숙 아동들에게 숙소, 음식, 교육을 제공했다. 센터 개소일, 마이는 입구 앞에 서서 아이들이 조심스레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이가 거리에서 살 때의 눈빛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친근한 미소를 보고 아이들은 점차 긴장을 풀고 믿음을 가졌다. 한 소년이 옷이 찢어진 채로 마이에게 다가왔다. 언니도 우리처럼 있었어요.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이는 소년의 작은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도 너희처럼 있었어. 하지만 나는 운 좋게 도와주는 사람을 만났고, 이제는 너희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 소년은 수줍게 웃으며 눈에 희망의 빛을 띄었다. 첫 해 동안 그 센터는 수백 명의 노숙 아동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다. 마이는 그들에게 단지 숙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법, 읽고 쓰는 법, 심지어는 인생에서 기회를 찾는 방법까지 가르쳤다. 그녀는 누구도 사회의 밑바닥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민 할아버지는 한때 권력과 물질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의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완전하다고 느꼈다. 그는 대부분의 재산을 센터에 투자하며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리엔 아줌마를 믿었고 마이가 거의 잊혀질 뻔한 그때를 후회했다. 어느 저녁 센터가 고요해졌을 때 마이는 정원 앞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혼자 있었다. 밝은 보름달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이제는 활기차고 의지가 넘치는 모습을 만들었다. 그때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내가 그 식당으로 뛰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모든 게 달라졌을 거야. 민 할아버지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마이가 대답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아저씨는 제가 꿈꾸지도 못한 기회를 주셨고, 이제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잘했어, 마이. 민 할아버지가 웃으며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마이는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거리의 거지에서 정의의 수호자가 되기까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이 속한 곳에 도달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단 한 사람이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